안녕하세요. 드라이브 트루 26번째인가요? 오랜만에 남겨봅니다. 이것도 근 며칠 동안 못 하다가, 오늘 쉬는 날, 월요일은 이제 출근 안 하고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 남겨봅니다. 오늘은 월요일 이제 출근은 안 하지만, 또, 어머니 교회를 가서 이것저것 수리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전구들도 많이 나가서 교체도 하고, 또 프린터기가 고장 나가지고 지금 AS 센터 가서 이제 고치러 맡기러 가는 길입니다. 재밌어요. 이렇게 교회를 필요한 곳에 따라서 섬길 수 있고, 뭐 기술은 없지만 그래도 정말 이 똥손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 보면 감사하죠. 오늘 오전에 재밌는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요. 진짜 생전 연락 서로 안 하던 동생이 정말 오래간만에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대뜸 저한테 문자가 온 게 안부 묻는 것도 아니에요. 대뜸 형 겨울 파카 사이즈 몇 입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제가 키가 있고 등치가 좀 있으니까 나 105 입는다. 105.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냐 하니까 자기가 입으려고 샀던 파카를 마음에 안 들었나봐요. 그래서 뭐 택도 안 띄고 이제 파카를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났나봐요. 재밌는 게 뭐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흥정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전화해서 연락해서 자기가 뭐 10만원 주고 샀는데 싸게 7에서 8만원에 팔겠다네요. 아무리 택을 안 떴지만 새거가 10만원인데 7만원에서 8만원을 판다느니 이런 황당한 얘기를, 그것도 정말 몇 년 만에 오래간만에 연락해가지고 안부도 없이 대뜸 저한테 사라는 거예요. 네, 너무 황당했죠. 근데 이해해요. 그 친구가 워낙에 재밌는 캐릭터기도 하고 예사롭지 않은 캐릭터인 걸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했죠. 야, 왜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나한테 장사를 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 파카를 중고시장에 올렸는데 아무도 안 사갔다는 거예요. 근데 형이랑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아서 연락을 했고 물어봤다는 거죠. 당연히 거절했죠. 나 안 산다. 너 나한테 장사하냐. 오랜만에 연락해가지고 장사나 하고 앉았고. 근데 이 상황이 너무 재밌었어요. 얘기해줬죠. 야, 중고시장에서 네가 올린 거 안 나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면 비싸니까 안 나가는 거야. 그냥 간단한 논리죠. 비싸니까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니까 이 친구는 이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뭐 안 해봤고 잘 물정을 모르는데 자기는 새 거를 10만원 주고 샀는데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내놓으면 싸게 내놓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게 요즘 시장이 그렇습니까? 일단 아무리 태그를 안 띄고 한번 구매가 된 거면 중고 거래가 되는 거고, 중고 거래는 아무리 뭐 상태가 좋아도 최소 70% 60% 할인된 가격을 냈는데 10만원 주고 사가지고 18만원 판다는 게 이게 뭐 누가 사겠습니까? 그거를 차라리 그럴 바에 한 2, 3만원 더 주고 새 거 사지. 그죠? 내가 알려줬더니 그래요? 하면서 마치 이제 대단한 걸 깨달았다는 듯이 그렇게 이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럼 싸게 내놔야겠네요. 제가 얘기했어요. 야, 그거 너 빨리 팔고 싶으면 5만원이 내 또는 한 3만원 정도 올리면 아마 금방 나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튼 이런 작은 해프닝을 오늘 아침에 겪으면서 그 친구의 어떤 그런 이제 캐릭터도 참 재밌긴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안 나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뭐 당근마켓이나 중고장터에 내놓으면 아무리 내놔도, 저도 막 이렇게 악기 기타를 이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기타를 중고로 거래를 많이 해요. 제 손에 맞는 거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또 맞지 않으면 중고 시장에 내다서 다시 팔고 또 그 판 걸로 다른 것도 사서 또 경험해보고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고 거래를 기타를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 경제 논리가 그래요.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면 안 나가요. 아무리 뭐 그게 뭐 좋고 괜찮은 물건, 희소성이 있다고 해도 결국엔 그 시장에 따른 시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뭐 되게 희소성이 있는
그런 제품이나 물건에는 뭐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그 시장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거기에 합당한 합리적인 가격이 측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적정한 가격이 그 이상이 돼버리면 당연히 사람들이 사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또는 그 표준 가격에 보다 훨씬 싸면은 금방 팔리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말에 익숙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이 바로 인간들이기 때문에 진리와는 좀 거절하고 싶은 기본적인 그 죄의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주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귀에 들려지는 거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것 또한 믿음 또한 선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라고 이런 복음을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던가 아니면 관계 전도를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귀뚱으로 안 들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안 듣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매너와 태도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가진 자예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먼저 빚진 자들, 먼저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된 자로서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죠. 그 진리를 나눠주고 전하고 증거할 때 있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진리를 거절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잘 안 듣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나눌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요. 우리는 성경 66권 그 성경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상당히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필요한 중요한 키가 된다는 거예요. 물건이 안 나가는데 비쌀 때는 안 나가는 것 같은 안 나가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그 거절하고 귓동으로 안 듣고 네가 전하는 거 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난 네 얘기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관계와 이런 전하는 자의 태도가 뒤엉켜 있고 망가져 있고 되게 매너가 없고 마치 들어라 뭐 중간 관계 다 생략하고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물론 아멘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맞죠. 하지만 그냥 믿지 않은 사람의 맹목적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니까 무조건 믿어라,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어떤 태도는 상당히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믿게 하시는 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선물로 주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하지만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른 매너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태도, 그리고 전략과 영성, 전문성, 이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함을 얻은, 우리가 이전 그 드라이브 트루트 제가 그리스도인이 갑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유연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예수의 진리를 가진 자에게 있어서 아주 막 믿어! 안 믿으면 지옥! 막 이렇게 막 열을 내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진리를 수반한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아시겠죠? 뭐 무슨 얘기 하시는지 뭐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좋은 하루, 주 안에서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안녕.